하겠습니다. 막스 베버 소멸수의 정치 발표를 맡은 7조 이상원입니다. 무슨 과제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사람일까요? 그 연애를 책으로 배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칼같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책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막스 베버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독일의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차를 이렇게 짰고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정치, 정의, 뭐 민주주의, 권력, 의회, 정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치를 정의를 해보면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들인데 넓게 정의를 하면 특별히 공적 영역에서의 한정된 자원 내지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인이가 이거 어저께 새벽 3시까지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앉아있는 40여 명에게 권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일찍 온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제일 배고픈 사람이, 아니면 샌드위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샌드위치를 가장 잘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배분의 기준 자체가 마이클 샌델이 말하고 있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이제 아까 오전 강의도 말씀하셨던 빈부 간의 뭐 분배, 세대 간의 분배, 남북 간의 분배,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분배, 이런 게 다 정의라는 이름 안에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 배분 자체를 누가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저 혼자 한다면 그게 바로 군주제 아니면 독재가 될 것이고, 이 분배 자체를 총무단 소수의 몇 명이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과두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합의를 해서 분배를 한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또 베버의 결론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베버가 살았던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독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다음에 1800년 유럽은 이제 1820년, 1848년 이제 자유주의 어떤 민족주의 혁명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계급인 이제 부르주아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들이 활동한 무대가 바로 의회였고, 의회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이었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소수 귀족 중심의 정당에서 명사 중심의 정당으로, 거기서 이제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대중정당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상황은 좀 더 특수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달리 프로시아의 토지 귀족인 융커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했고, 이 때문에 의회를 기반으로 한 독일 부르주아즈들이 통신 능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에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통일을 이뤘던 비스마르크가 퇴임을 하게 되고, 통일 독일과 유럽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패하게 되면서 베르사유 조약과 함께 막대한 그 배상금을 물고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주제에서 봉화정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현 시점에서 막스 베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버는 과거의 독일 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공화정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독일에 처한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베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딱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베버가 던진 질문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가는 어때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베버의 답은 자신의 내적 소명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당 머신을 정치적 자원으로 갖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좀 더 분석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정당 머신이란 카리스마적 정당 지도자를 전적으로 추종하는 대중 동원 기구로서의 정당을 의미하고, 베버는 이런 정당 머신에 의해서
정당성을 갖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당시 독일에는 필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겐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버는 여기서 우리가 늘 이해하듯이 민주주의를 인민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과 제도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기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민의 역할을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수의 카리스마적 엘리트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결정을 위임하는 수동적 주체 내지는 개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고민했던 베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866년 비스마르크에 부여된 보통 선거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시간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릴게요.